측지학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겠는데 첫 번째 총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도 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개론에 대한 부분, 서설에 대한 부분이 그 뒤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집약해 놓기 때문에 이 총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지학이 뭐냐? 측지학의 개요 그러면 정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지학은 지구 내부의 특성 또는 지구의 형상, 운동을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물리학적 측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구 표면상에 있는 모든 점 간의 어떤 상호 위치관계를 산정하는 것, 이거를 기하학적 측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측지학이라고 한다면 물리학적 측지학도 또 기하학적 측지학도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해서 전체를 우리는 측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오데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측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구의 운동, 지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해석하는 것을 물리학적 측지학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치관계, 그러니까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X와 Y와 Z, 즉 평면적인 위치와 높이, 그래서 평면적인 위치 관계를 2차원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높이 값을 또 1차원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차원적인 위치관계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2차원적인 위치관계를 관측하는 측량을 우리는 뭐 삼각 측량 내지는 다각 측량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높이 값을 재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형 측량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 그것을 지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어떤 측량 추세를 보면 이렇게 2차원적인 측량과 1차원적인 측량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 동시 관측을 하는 그런 측량 방법이 대두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GNSS, 위성 추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GNSS 혹은 토탈 스테이션 같은 그런 장비는 3차원 동시 관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장비가 현대화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가 3차원적인 측량을 이제 동시에 따로따로 해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측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3차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구 전체를 통해서 지구의 위치 관계들을 우리가 산정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하학적 측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리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을 구분하는 문제가 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측지, 그래서 이제 측은 측량을 한다, 관측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는 지구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를 관측하는 그러한 학문, 그래서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의 운동이나 특성을 관측할 거냐 물리학적, 위치관계들을 표시할 거냐 기하학적. 그래서 측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측량을 한다는 것이 지구 내부에서의 어떤 지구에서의 위치관계들을 다루는 것이 측량이 되기 때문에 측지학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 결정, 시간이나 길이, 시간은 왜 위치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지구가 경도가 동경 180, 서경 180 이렇게 360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즉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60도를 하루 24시간 만에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1시간에 15도씩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15도라고 하는 각도가, 경도의 각도가 즉 1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어떤 위치 관계들을 표시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을 하는 그 회전의 시간이 곧 위치 관계들을 표시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기하학적 측지학에 들어간다는 것하고요. 위치 관계, 3차원적 위치 결정, 그 다음에 천문이나 위성, 해양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측지학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학적 측지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중력, 지자기, 지구의 어떤 내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의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학적 측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지구 내부에 어떤 자석이, 거대한 자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기장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는 건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탄성파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어떤 전자파를 쐈을 때 그때 지구 내부의 물질에 따라서 뭐 어떤 그 반사 특성을 보이는지 그런 걸 가지고 지구 내부의 물질, 지각 구조를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 다 뭡니까? 어떤 지구의 물리학적 그런 측지학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을 구분해 주는 요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동이라고 얘기했던 극운동, 지구의 극운동, 혹은 자전운동 이런 부분들, 대륙이 움직이는, 대륙이 뭐 떠서 움직이는 뭐 이러한 부동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물리학적 측지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 이것은 뭐 5번째 과목 측량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측량을 구분을 할 때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죠. 측량 뭐 장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법규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겠고,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적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대상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지구를 어떤 입체의 개념, 구의 형태, 타원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입체로 볼 거냐 아니면 평면으로 간주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도도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죠.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의 정밀도일 때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정밀한 정밀도로 봤을 때 그때 반경은 22km, 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보다 더 넓은 지역을 보면 이것은 뭘로 간주해야 된다? 지구를 입체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 구가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구 표면 자체를 공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이 아닌 공면으로 본다, 입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대지 측량. 넓은 지역이니까 대지 측량, 또 지구 관점에서 측량한다 그러니까 측지 측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평면 측량 혹은 소지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지 측량, 평면 측량은 지구의 공유를 고려하지 않는 측량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100만 분의 1 정밀도로 봤을 때 반경 11km 이내, 아까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내의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는 측량, 그것을 우리는 소지 측량, 그다음에 평면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측량은 국지적인 측량, 소지 측량에 대응되는 말이 되겠고요. 지구의 형상과 크기, 즉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서 지표면을 공면으로 보고 행하는 대규모 정밀 측량을 우리는 대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 간의 측량 이런 것도 우리가 대지 측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근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가 공유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가상으로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댕강 잘랐을 때 어떤 두 점 간의 거리는 이렇게 공면을 따라 그은 거리가 실제 거리가 되겠고요. 그 실거리를 대문자 D라고 쓰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봐도 된다라고 한다면 평면상 거리를 우리는 소문자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몰 d와 대문자 D는 차이가 있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거리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오차를 실제 거리로 나눠주면 이걸 우리는 정밀도라고 불러요. 관측의 정확도, 정밀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D분의 D-D를 허용 정밀도 혹은 허용 오차라고 본다면, 자, 이 값이 실제 세타라고 하는 그때의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요걸 반을 딱 자르면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돌려보면 이거는 세타를 반 잘랐으니까 2분의 세타가 되겠고,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D가 되겠죠. D를 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렇죠? R, 지구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2분의 D는 탄젠트, 직각삼각형이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래서 요 관계식을 맥로리언 급수 혹은 뭐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그 급수에 의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허용 정밀도는 12분의 1의 R 제곱분의 D의 제곱. 자, 가로로 묶어서 제곱해버리면
가로가 없다면 요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D는 뭐였냐면 대문자 D는 실제 거리가 되는 거고 R은 지구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허용 정밀도는 뭐냐면 12분의 1의 R제곱분의 D의 제곱의 형태로 구한다. 그런데 지구의 반지름은 여러분이 뭐 측량책을 보신 분들은 대략 한 6,370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6,370km가 됐을 때 정밀도 D분의 D-D를 허용 정밀도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100만 분의 1 정밀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것이 지금 정밀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D분의 D-D를 뭐 D도 모르고 대문자 D도 모르지만 이거를 100만 분의 1이다 라고 자 이런 절대 기준이 있어요. 거기 중에 12분의 1에 R은 6,370이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모르죠. 그러니까 D만 남겨놓고 몽땅 이항을 하면 D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D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00만 분의 1에 12가 분모에 있던 게 이항되면 분자로 올라가니까 6,370의 제곱. 계산해보면 약 22km가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약 22km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반경 11km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경 11km. 그래서 여기 있죠. 반경 11km 이상이 되는 지역을 넓은 지역으로 간주하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점 간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위에서 지구 표면을 위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선이 되겠죠. 자, 이 선을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린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선은 지름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아까 이 그림은 단면을 끊었을 때 본 두 점 간의 거리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라고 한다면 보는 각도가 달라요.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보이게 되겠죠. 두 점 간의 거리를 이렇게 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두 점의 거리는 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지름인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22km를 대입을 해보면 이게 대략 한 380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0을 380 숫자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약 40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